네, 국내 증시 특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오늘장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기관, 연기금과 또 투신권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시장 밑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 한 번 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관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내추럴엔도텍 사태 이후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정고점에 대한 부담, 2,200포인트의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투신발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기금도 4거래일 연속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에 있어서 기관은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포트폴리오를 조금 압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외국인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경기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수는 상방이나 하방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현 구간에서의 제한적인 횡보, 하지만 장중에 변동성은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을 갖춘 종목을 압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선방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내에서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대응이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증권과 화학, 건설 같은 경우 단기적인 조정, 단기 차익 실현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겠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었던 자동차나 철강, 기계 업종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과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 코스피 시장 쪽으로 더 무게를 좀 실어보자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네,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과 관련된, 그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요소 관련된 그런 우박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외국인 우산 밑으로 숨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들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가 되었든, 중장기 투자가 되었든, 외국인 매수 종목을 압축하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다만,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정확하게 다 구분지어서 코스피와 대형주만 해야 된다라는 시각은 저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의 성격이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중소형주 일부 쪽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부 매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단순하게 업종 테마를 구분해서 이 테마는 전부 팔고 이 테마는 전부 사야 돼. 이 업종은 전부 팔고 이 업종은 전부 사야 돼라는 전략보다는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을 좀 고려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건 성장 속도거든요. 화장품이 되었든 증권이 되었든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적자에서 흑자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군들로의 수급 집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또 실적 장세로 우리가 만약에 전환하는 초기 국면이라면 아마도 실적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종목보단 안정적으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좀 더 투자에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큰 틀에서는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지만 두 가지, 너무 업종과 테마 쪽으로 이건 다 팔고 이건 다 사야 된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는 조금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는 실적의 안정성 측면도 조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종과 테마 중심보다는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실적 호전세가 뚜렷한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전에 또 그룹주들의 개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삼성그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락을 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그룹주들이 지난주엔 조정을 조금 보였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또 밀렸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전엔 또 오히려 또 동반 급등을 시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모직부터 한번 지배구조 이슈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일모직이 이제 단기적으로 SK와 SKCNC 합병 이슈에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호재에 불과했었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아직까지는 그 수혜 방향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제일모직은 뭐 삼성전자 인적 분할 이후에 합병할 것이다, 혹은 삼성물산과 합병할 것이다라는 설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았고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어떠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대감만 가지고 지배구조 이슈에 의해서 제일모직이 계속해서 오를 여건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쏟아졌다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삼성그룹 쪽 삼성물산이나 S1 같은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실적에 대한 실망감, 특히 대림산업이 선발적으로 이제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는데 사실상 삼성물산이 실적 쇼크를 보여주면서 급락했고요. S1도 생각보다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 반면에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보험주가 올랐죠.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같은 종목이 올라왔는데 뭐 단기적으로 큰 모멘텀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보험주가 약간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배당에 대한 매력이 단기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그리고 자동차 손해율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험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주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그룹주가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삼성그룹주 내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 삼성 관련주 중에선 관심 종목이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뭐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는 뭐 장기 투자 외엔 답이 없다. 네.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모멘텀을 찾아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두 분 모두 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또 나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경기 민감주들 급등했다가 다시 방어주 중심으로 또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네네. 배당과 관련된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통신주들 중심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통신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 매력 그리고 배당 매력이 한순간에 부각이 됐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지금 배당 투자를 집행할 운용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운용사의 자금이 통신주에 쏠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됐다라고 보고요. 저는 통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마케팅 비용 안정 그리고 ARPU의 점진적인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마케팅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지만 갈수록 가격보다는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경쟁으로 조금씩 이동하려는 모습들, 마케팅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RPU 같은 경우도 이제 요금 할인율이 증가하면서 뭐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통신주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통신 3사를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굳이 한 종목을 뽑자면 저는 SK텔레콤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 부분에서 분명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시대에서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SK텔레콤이 최근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신 부분 아니라 그 외의 부분에서 수익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성장주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을 장기 투자 종목에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장성에 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인 큰 뭐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 대안으로 잠시 떠오른 것일 뿐, 뭐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나설 가능성은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금리가 1%대인데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는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을 불구하고 계속 매력적이다. 만약에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에 만족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면 그런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는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의 수급은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배당 투자라면 저는 뭐 오케이 관점이고요. 종목 가림 없이 오케이인데 한 종목만 꼽으라면 저는 SK텔레콤도 좋지만 KT가 가격적인 매력은 더 있지 않나. 사업 정상화 측면에서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게 될 경우에는 주가의 탄력도는 오히려 SK텔레콤보다는 똑같이 전고점에 가더라도 전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나 단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KT 쪽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신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질지 이번 주
전망과 함께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의 주요 이벤트는 이제 뭐 FOMC 회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결과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중립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6월 조기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뭐 그다지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분기 GDP도 현재 뭐 비유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굳이 이번 FOMC 회의에서 뭐 시장에 부담감을 줄 언급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소외되었던 저평가 업종을 보자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PER이나 PBR이 낮거나 낙폭이 컸거나 반등폭이 적었던 업종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중국주 랠리에 소외되었던 사물인터넷 핀테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관심 종목 한 종목으로는 현대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의 저점을 확인했고 하반기에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신차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올 것 같고요. 원화 강세로 인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그동안 이제 바닥을 많이 다졌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가격적인 매력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갈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더 바라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도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좀 큰 폭의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 해외차와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전체적으로 막 이제 투자 의견들이 막 쏠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최근에 별로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뭐 그들의 의견을 뭐 존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존중을 한다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만약에 잘 받쳐준다면 그 부분을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완성차보다는 여전히 글로벌화되고 있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좋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얼마든지 지금 가격에 투자해도 되지만 단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품주 쪽이나 다른 종목 쪽에 좀 더 무게를 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이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부품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그리고 김종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